산이 깊어 울고 왔다가 인정에 감동해 울고 간다는 고장. 이곳은 꼿꼿한 절개로 이름 높은 의인들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내륙 깊숙이 자연에 기대어 살아온 순한 이들의 땅. 때묻지 않은 청정한 땅, 장수입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달려 2시간 30분 남짓, 쌀이제라 불리는 큰 고개를 넘으면 장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방팔방 높은 산에 둘러싸인 채 들어앉은 모습이 아늑하지요. 혹시 들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무진장 하면 오지마을의 대명사였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이 세 고장의 앞글자를 따서 무진장이라 불렀으니 장수는 바로 그 무진장 고을 중 하나입니다. 요즘이야 사통 팔달 도로가 뚫리고 오가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참 눈부십니다. 오랜만에 추운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곳은 제가 참 여러 번 지나갔는데 한 번쯤은 꼭 머무르고 싶었던 곳이죠. 장안산에 신령한 샘물이 섬진강, 금강까지 쫙 뻗치는 곳. 그래서 그럴까요? 맑은 물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의 성품이 훌륭하게 태어나는 곳, 훌륭한 위인이 많이 태어난 곳, 바로 장수입니다. 기대됩니다. 기와며 노화를 이고 앉은 야트막한 집들이 정겹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옛 모습 그대로인 이곳은 주촌 마을입니다. 20살의 시집와 45년째 시골살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도 돌아보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여 마을이 저기 차도 안 댕기고 오솔길이 있었어. 이렇게 오솔길 갖고는 그 친정에 가려면 저 앞산 저걸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가 있은 게 왔다 갔다 그러지. 전화도 있고 뭐 많이 좋아졌죠. 여기 사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안 불편해. 공기 좋고 좋지. 많이 변했다 말하지만 도시 사람 눈에 이곳은 어릴 적 보던 고향 모습 그대로입니다. 산간 지방인 장수엔 지금도 뜨끈한 구들장 아궁이에 군부를 떼는 집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땔감은 넉넉히 준비해둘수록 마음이 든든해지죠. 동네 어귀에서 마침 나무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힘 안 드세요? 어? 힘 안 드시냐고. 심 안 들어요. 여기서 해봤다서 일을 했어서 안 들어. 일할 평생 일로 들었어. 이걸 자기 삼서. 아주머니가 기억하는 장수 역시 옛날에는 심신상골이었습니다. 테레비 나 무주 안 썼어. 무주 무주서 이리 왔어. 무주. 무주서. 무주서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갖고 이 꼴짝에다 여면 배 안 부른다고 엄마 아빠가 여 꼴짝에다 여왔어. 저 진짜 배를 안 고셨어요? 예, 그렇게 시집 와서는 배 안 골았어. 옛날에는 없어서 배 겁내기 골았어. 클 때는.
그저 배 안 골고 사는 것이 큰 호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견디며 자식들 키워냈고 이제는 혼자 고향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리 와. 이 동네 터질 때 가면요, 니가? 마을 구경을 나서 봅니다. 아, 이쁘다. 옛날 방앗간이구나. 어이? 요즘은 시골에서도 물레방앗간 보기가 쉽지 않죠. 지금 안 찌는구나. 비지도 않겠다. 야, 이 문소리는 정말 어렸을 때 들어본 문 여는 소리인데. 야, 그 시끄러우면서도 아주 정겹네. 문 삐끄닥 소리가. 날이 추워서 그런지 다들 어디 안에 계신가 봅니다. 회관날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아니, 여기들 다 모여 계시네, 그래. 들어가니 마침 감을 잡수꾼들 계셨는데 이거 보통 감이 아닙니다. 아, 여기까지 매달려 있던 거예요, 이게? 나무에? 따지 않고 뒀던 감이 나무에서 그대로 홍시가 됐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 맛있다. 약간 시커멓게 군내 나는 게 또 맛있네요. 감에서. 아, 감수 이거 소쿠리 직접 이렇게 엉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인등렁굴이요. 인등렁굴. 이 소쿠리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 인등렁굴 뿌링에서 햇삭이 막 돋아서 뻗어나가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낫으로 가져가 떠다가 아, 삶아갖고 한번 삶은 거예요. 예, 삶아갖고 또 나가서 이제 쇠수세로 씻어요. 오. 씻어갖고 이제 그래 말려놨다가 시안에 노는 일이 하나씩 맹글어 봐요. 저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롱으로 만든 건 벌써 화학 그런 건 맞아요. 나쁘죠.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아주 자연적이잖아요. 이거는 예. 이제 예. 사랑기도 좋아요. 그럼요. 인동초 줄기나 댕댕이 넝쿨로 엮어서 만드는 소쿠리들. 옛날엔 참 흔했습니다. 솜씨가 맵든 설든 어느 집 여자들이나 다 만들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 둘 사라지고 이젠 이 마을에서도 할머니 혼자만 만들고 계십니다. 요것을 감을 때 이걸 야무게 탄탄히 감아야 일이 안 밀리거든요. 남달리 솜씨가 좋아 만들어 놓으면 파는 재미도 쏠쏠했다는 할머니. 요즘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밀려 만들어 놓아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롱 소쿠리 많이 나오고 나서는 안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걸 밥도 퍼서 여기다가 해서 옛날 다락 있잖아요. 거기다 얹어 놓으면은 점들은 내도 쉬고 뭐 그럴 염리가 없어. 그러고 감자 같은 것도 담아 놓으면 물기가 가다져요. 여기다 담으면 밥도 그렇고. 그러고 무엇을 담아도 한 것도 해로울 게 없어. 이러다 영영 사라져버릴까 아쉽기만 합니다. 야, 이거 지붕. 그런데 주촌이란 마을 이름은 논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논개 생가 마을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름 지어진 거죠? 아, 이게 주촌, 제가 주촌 이게 초등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예, 예. 자 밑에 있을 때. 주씨의 주촌이요. 예. 그래서 그랬고 그 이 주씨들이 매월 크게 있었어요,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래. 아, 그러니까 그 예. 논개 그분의 어느 그분의 가족들 조상인지는 몰랐는데 가족들 주씨들. 예, 주씨들 쭉 그게 쭉 여기 사셨구나. 옛날부터 저기 산소 있었어요, 크게. 근데 아, 저- 산소도 남아 저 있고. 어렸을 때도 예. 그런데 맨날 이제 우리가 주가들 몇 동 그래 하면서 이제 아. 컸지 크기를. 예. 임진왜란 때 외장을 끌어안고 순절한 논개는 본래 이곳 장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주촌 마을에는
논계의 생가가 복원돼 있는데요. 논계의 성은 주씨로 주씨들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주촌마을이란 이름이 붙었다는군요. 장수읍에는 논계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 의암사가 있습니다. 55년 전 장수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곳입니다. 충의문. 충성스럽고 의로운 문. 야, 이거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의암사. 아, 여기다 영정을 모셨구나. 흔히 논계는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한 의로운 기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에서 만난 논계는 본래 반가의 딸로 어릴 적 집안이 몰락하면서 당시 장수 현감이었던 최경희 장군의 후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암사 한켠에는 논계 생장향 수명비가 있습니다. 논계의 충절을 기리고 그녀가 장수 태생임을 알리기 위해 세워놓은 비입니다. 사당보다 훨씬 앞서 1846년에 세워진 이 비에는 사연이 하나 전해집니다. 일본 형사가 비를 부수려 하자 그를 속이고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가 광복 후 다시 꺼내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논계의 죽음을 처음 기록한 것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입니다. 논계의 의로운 죽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이설로만 전해지던 논계의 신분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호남 저리록에는 논계의 출생지가 처음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였던 남편을 따라서 진주로 갔던 논계는 그곳에서 남편이 죽자 기생으로 위장해 연회에 참석합니다. 그 다음은 알려진 바와 같이 외장을 유인해 함께 강물에 몸을 던진 것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장수의 산세를 바라보노라면 첩첩산중이란 말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호남 금남정맥. 그 인근에 위치한 장수는 고원지대로 평균 해발이 430m에 이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장수라는 이름은 길장의 물수, 긴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장수가 천갈래 수많은 물기를 내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신무산 아래 예로부터 물이 맑기로 이름난 수분리. 마을 뒤편 계곡을 따라 오르면 작은 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금강의 발원천이라는 뜬봉샘입니다. 뜬봉샘이라는 이름과 관련해 재미있는 전설도 하나 전해옵니다. 옹달샘이 있었다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기도에 들어간 지 100일째 되는 날 봉황새가 나타나고 그 후 봉황새가 떴다 하여 뜬봉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뜬봉샘의 물이 용담호와 대청호를 거쳐 충청 지방의 젖줄이 되는 금강천리 물길이 되는 것이죠.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우시장이 열립니다. 3일과 8일 장날이면 어김없이 서는 장계 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팔려 나온 송아지가 또 말송인가 봅니다. 워낙 겁이 많다 보니 통제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유, 오늘 진땀 꽤나 뺐습니다. 장수의 장계 우시장은 꽤 규모가 큰 우시장입니다. 장수에 한우 농가가 많기 때문이죠. 뭘 봐서 아 이게 좋은 소구나 하고 알아요? 어떻게 몰라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빤데레지 저 머리에서 저기 저 머리에서 꽁대니까 빤데레야 속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100만 원, 100만 원. 한 장. 송아지 사. 송아지 값은 이렇게나 떨어졌는데 선뜻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세일한 놈이야. 빨리 세일이야. 세일. 몇 세일이에요? 아 이거 금이 없으니까 안 사간 게 세일. 빨리 사. 먼저 본 게 임자야. 연일 폭락하는 속값 때문에 요즘 축산 농가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싼 송아지가 어디가 있어? 100만 원짜리 안쪽인데. 내 남문가서 가지고 남문가서 더 싸. 한번 가서 사도. 아 싫어. 5만 원 하자. 내주라니까. 100만 원. 팔자니 소가 아깝고 키우자니 사료값도 안 나오니 이거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죠. 겨우 팔았다 해도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본전에서 본전. 이 속도 자꾸 내리니까 장마등 내리니까 잘 사야 돼요. 참말로 소 갖다 팔라니까 그냥 눈물 나네 눈물. 어쨌거나 매매가 성사됐으니 소를 사고 팔았다는 증서를 작성해야죠. 그런데 장수 한우엔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장수 한우가 좋은 점은 일단은 혈통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장수는 다른 지하고 다르게 거의 자연 교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소들을 다 인공 수정을 하고 또 그 인공 수정한 소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 혈통 등록을 하고 나중에 그 소의 이력을 뽑으면 그 소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족보가 나와요. 외할머니 그 선대까지가. 혈통이 남다르다는 장수 한우, 그야말로 뼈대 있는 한우입니다. 장수는 참 소가 많은 동네입니다. 깨끗하네. 야, 근데 인구 2만 4천에 소는 2만 8천여도 말 그대로 사람보다 소가 더 많습니다. 장수에 이렇게 한우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기가 더 맛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장수 한우도 그러니까 기온차가 많으니까 아, 기온 여기가 좀 저 해발이 높죠. 해발이 한 550 정도 되잖아. 550. 500에서 550 예, 정도니까 예. 기온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육질이 씹을수록 좀 고소해져. 장수 한우가. 그 기온 차로 인해서.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고온의 기후는 한우 생산의 적격인데요. 매일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다 보니 지방 축적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야 집집마다 일소를 키웠다지만 식용으로 사용 목표가 바뀐 요즘은 얼마나 품질 좋은 소를 키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영양가 갖다 충분히 다 보충할 수 있는 거, 건초, 볏짚, 옥수수, 단백피, 소맥피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빔밥입니다. 소 비빔밥. 이 특수 사료를 먹고 24개월 이상 자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출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블링 상태를 확인하고 출하하는데 무려 1,000만 원짜리 한우가 나온 적도 있다네요. 출하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일단 등급을 좋게 맞춰서 뭔가 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니까요. 등지방이 많고 마블링이 적게 들어가면 일찍 이렇게 도태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출하해도 되는지 해서 좋은 등급이 맞을 것 같으면 출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얼마 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를 키우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아들. 그는 소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잘생긴 양반이 도시에서 뭐 좀 멋있게 해보지 어떻게 농사질 생각했었어요? 도시에서 회사 생활 좀 하다가요. 아 회사 생활했어요. 일이 너무 야근도 많고 의자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끔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여기가 좋아가지고 난 이 고마워요. 이 젊은 양반이 이걸 즐거워서 혼내는 게 목표나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제가 암소를 인공수정을 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네. 자가 인공수정해서 제가 직접 직접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희 소들을 송아지가 덩치도 크고 좋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더 좋은 송아지를. 그래서 이제 더 등급도 잘 나오고 큰 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국에서 100세 노인이 가장 많다는 장수. 이름값 한번 톡톡히 합니다. 그중에서도 박곡마을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들이 모여드는 곳은 동네 사랑방 마을회관입니다. 근데 밥을 탄산히 잡수라고요. 오늘따라 음식도 푸짐하고 회관안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것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 보이죠?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대동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인 자리에 노래 한 자락이 빠질 수 있나요? 그런데 박곡마을 할머니들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나는 그 노래를 봐. 그게 무슨 노래예요? 밥이야. 너무 집이는 저녁행이 진동한디 우리님은 어디를 가고 저녁행이 모르는가. 끝났어요. 의미가 있는 노래요. 노래 부르게 눈물이 나오는 막 우리 영감님이 죽어갖고. 그니들 가슴속 한이 맺혀 소리가 되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부모 복을 못하 기억면 못 배운 내 팔자야. 기가 차고 내가 차고 호무자루 깽이자루 차고 보니 팔바하다 보니 해놓은 것도 없고 거멍어리 팥뿌리가 되었어요. 나간다고 서로 말고 부대부대 잘 싸우라라. 끝났다. 너나 없이 비슷했던 삶을 살아왔으니 할머니 노래에 담긴 한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노래 들으시니까 서럽시죠? 예, 눈물 나요.
참말로. 진짜요, 진짜. 진짜로 잘 된 거라네요. 잘 만들었어. 박사 되겠네. 90평생을 들일에 집안일에 그리고 자식 농사에 바치고서도 지금도 할머니는 할 일 없이 노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내년 농사를 앞두고 뭔가를 만들고 계신다는데 대체 뭘 만드시는 걸까요? 할머니 보따리에 그거? 그 망태 왜 만드시는 거예요? 뭐 들고 다니시려고? 꼬사리도 끊고 너물도 캐고 어떻게 견지 알아? 이야. 꼬사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짊어져 여섯 개 딱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옛날에는 치마를 이렇게 쌌잖아. 강목치네, 까만치네. 지금 이게 몸빼리 입은 게 넓기가 없어. 밭에 가면. 밭에 가면 여기도 호랭이도 들어가고, 너무 뭐 반찬 거 줘주면 좋고. 세상 좋아. 부모된 자랑은 뭐니 해도 자식들. 피봐요. 큰아들이 만들어. 옛날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세상에 여기 봐요. 할아버님 제삿날. 지산날 뭐 생일날 여기 다 적어놨어. 그러네. 옛날에 사진을 아주 하나씩 찍어놓은 걸 큰아들이 안 버리고 꼭 줬다가 오래 해왔더라고. 빼왔더라고. 이 어머니. 어머니의 일생을 담아 만든 달력엔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관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안팎을 쓸고 닦는 할머니. 깔끔하신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이날까지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절이 겁나겠어. 군게 내가 그 노래가 그 노래요. 삼삼서 이렇게 삼삼거나 어떻게 15개에서 밥하고 깨끗해갖고 15끼? 15갠숙을 식구를 밥을 하고 내가 15명을 밥을 해주고. 예. 14살이. 예, 14살이 머슴이 막 이렇게 있어갖고 해서 15개에서 밥을 하면은 아이고 손으로 밥이 하나라도 그 다 포고 나면 내 밥은 없어. 그렇게 살았어. 할아버지도 떠나고 일남 사녀 자식들도 모두 떠나고 혼자서 지키는 집이 왜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91살이 되도록 살아온 이 집이 이젠 내 몸처럼 익숙한 이 낡은 집이 할머니에겐 가장 편한 곳입니다. 지엄 떼고 막 그래도 나무 떼기 제일 편해요. 이거 불 떼시면 방 따주세요? 예, 따세요. 많이 떼면 따시고 조금 떼면 안 따시고. 많이 떼세요. 많이 떼죠. 요새도 내가 해왔어요 나무. 나이가 많은 게 못한 게 그러지. 아들한테 이 뒤지고 볼 수 있으면은 우리 아들이 보면 필요 있다고 하거든. 아들 오락에도 안 가 내가. 근데 지금 잔차는 가야지. 꾸준히만 해야지. 이거 가져가서 잡자잉. 네. 응? 네, 예. 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니 마을 긴 머리 잔주 들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아이고 초세에 썼었죠. 아니에요. 그 휴가니까 밥 먹고 가지. 예, 알았어요. 밥 먹고 갈게요. 휴가니까 밥 먹고 가.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산 계곡에서 구성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미래의 소리꾼들입니다. 어디서 들었다든지 전라도 김매기가 어이가리노 옛날부터 소리꾼들은 이렇게 계곡에서 폭포 앞에서 연습해 득음을 했다던가요? 원래 폭포에서 하는 게 성량을 그만큼 키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고 우선은 밖에 있으면 집중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자동차, 컴퓨터, 뭐 돈 벌 생각. 근데 우선 여기 앉으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거리에서 만나는 신세대 모습 그대로지만 마음속에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이들. 이들이 추위도 잊은 채 우리 소리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전심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는다.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뭐라고 해야 되지? 퀴몬 같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마음을 전하는 소리라. 이 믿음직한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은 유영의 명창. 그녀는 서편제를 기반으로 새롭게 구성한 강산제, 보송소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유명창은 11년 전 장수에 들어와 터를 잡았다는데요. 장수의 풍광과 넉넉한 인심에 반했기 때문이랍니다. 내려갔다 오는데 하루 걸린 거. 8살의 소리를 시작해 45년 세월을 우리 소리와 함께 해온 유용의 명창. 그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입니다. 그 무대가 정말 좋죠. 네, 그런 무대가 좀 좋아요. 완창하는데 4시간 반이 걸린다는 심청가를 지금까지 40회 이상 공연했습니다. 전 심청가를 했습니다. 한 7년, 8년. 네. 날마다. 8년? 네. 그걸 어떻게 다 외우세요 우선? 머리가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선생님 반복되죠. 똑같은 가사와 똑같은 음과 박자를 놓고요. 예. 뭐 옥수수 알맹이 껍질 벗기듯이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이렇게 구전으로 이제 받았죠. 옛날에는요, 선생님. 지금 녹음기도 있지만 예. 제 시절에는 그 녹음기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한 구절을.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8살 그리 귀하게 배웠다는 심청가. 바람 났어야 돼. 명색이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니 그 소리의 맛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잘 것 같은데. 예. 그럼 한번 받아보실래요, 한번? 뭐 한번 가르쳐 예. 보세요. 이산저산. 이산저산. 힘을 이산이요. 부드럽게 이산저산. 이산저산. 오메 선생님, 아이고 스승님. 아니, 그다음에 이어서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피니 힘을 부드럽게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피니. 그러면 딱 치고 분명코. 분명코 봄이로구나.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이로구나. 어색해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셨어. 그럼 명창이 부르는 심청가 감상해 볼까요? 행인 넓게 담배 달라 신랑 오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고 나무니느냐 하고 단단히 믿었나니 일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기 가망 미루살짝 돌아가 봉장이 불을 대고 불이여 끄더면 헬끄도고 헬끄더면 힐끄도고 빼죽으면 빼죽고 빼죽으면 빼죽고 애절한 서편제와는 달리 절제되면서도 힘있는 소리가 느껴집니다. 떠나가면 어느년 너 그때 돌아오리 어이가리노 어이가리 황성천리를 어이가리 백두산, 태백산, 지리산 등과 함께 전국 12종산 중 하나인 장안산. 그 장안산 남쪽 자락 중림마을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바위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돌은 이 장안산에 이 뚝 떨어진 자리,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운이 모여 있다. 어떤 분은 이걸 해가요, 전기 모였다, 이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바위에 전기가 모였다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장안산의 산세에서 중림마을은 용의 머리에 자리하니 그 용의 전기가 이 바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100년 전후로 대도인이 태어나서 나라를 잃은 곳을 아주 크게 나라를 되찾는 분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견을 해놨어요. 정말로 그 예언과 바위의 전기 덕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에서 태어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백용성 조사입니다. 백용성 조사는 대각교를 창시한 불교계의 명망 있는 스님이자 한말의 독립운동가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3.1운동의 씨앗이 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했고 이 일로 옥고를 치른 뒤에도 민족의 독립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천면 장판리에 세워진 타루비는 순의리 백씨의 절개를 기리고 있는데요. 떨어질 타에 눈물루, 타루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주인을 따라 목숨을 버렸다는 백씨. 구전에 의하면 그는 조선 숙종 4년에 당시 장수 형감이던 조정면에 말을 몰던 통인, 즉 마부였다고 합니다. 주변이 개발돼 도로가 나면서 지금 그때의 절벽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타고 가다가 말을 타고 그 노비가 이제 말을 끌고 이제 여기를 지나는 판이야. 그 이제 여기 이렇게 길이 그 냇가 위에 길이 있었는데 여기 아주 깊은 쏘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여기를 지나는데 저기서 그 말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꿩이 놀라서 푸둑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말도 놀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그 현감을 말 등에다 태운 채로 그 쏘에 빠져서 뭐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그 노비가 이 현감이 죽은 것은 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는 저기에다가 타루라고 하는 그 한자로 글씨를 저 바위에다가 쓰고 이 혈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자기도 그 물에 빠져 같이 죽은 거예요. 백씨의 피로 그린 검붉은 말과 꿩의 형상이 6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절개를 지킨 마부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수에 지난 2007년 문을 연 장수 목장. 460만 평 드넓은 땅에서 경주용 말들이 나고 자라는 곳입니다. 장수 목장은 내륙에선 처음으로 조성된 경주마 육성 목장인데요. 그간 제주에서만 생산되던 경주마를 육지에서도 교배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이 목장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녀석들은 바로 씨수마들입니다. 몸값이 그야말로 억소리가 납니다. 장수 육성 목장에는 씨수마 3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피서가 제일 가격이 높은 말인데 약 38억 하고 있고, 그 이제 뭐 A급, B급 할 때 그 밑에 단계 같은 경우는 원쿨캣 약 한 20억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는 디스틸드 한 15억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최고가 씨수마 오피서입니다. 늘씬한 몸매가 척 보기에도 뭔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같은 씨수마들끼리도 몸값은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걸까요? 흔히 그 족보, 그 혈통이라는 그거 관계하고 자기가 경주에 나가서 성적, 그리고 자마라고 해서 자기 새끼가 경주를 해서 잘 이루어졌을 때 3가지 박자가 맞으면 그 몸값이 그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혈통을 가진 씨수마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일단 방부터가 다른데요. 원목으로 마감된 널찍한 마방에 바닥에는 신선한 톱밥과 건초를 듬뿍 깔아줍니다. 한마디로 마방계의 호텔. 얘네들 영역 표시 시키는 거예요. 녀석도 새로 깐 건초가 좋은지 열심히 몸을 비벼댑니다. 영역 표시하면서 영역 표시를 하는 거라네요. 가르치기도 하고.
먹는 것도 특급대옵니다. 저희가 그 체력 보충에 대해서 2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교배 시기를 앞두고 요즘 체력 보충이 한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변비가 걸리지 않게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홍삼가루, 오가피, 해바라기 씨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달에 약 한 300만 원으로 가격이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수마 한 마리당 교배 마들은 한 해 100여 마리. 좋은 말을 생산하기 위해선 시수마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수마에게서 태어난 말이 생후 18개월을 넘으면 그중 재능 있는 녀석들을 선발해 본격적인 경주마 훈련에 들어갑니다. 모래는 조금 들었어요. 아주 조금이요. 이 정도. 이 정도 들었어요. 그냥 무겁게는 안 하고요. 그냥 적응만 시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나쁜 버릇을 바로잡고 기술을 태울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것을 순치라고 부르는데요.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경주마의 자질 중 하나입니다. 24개월이 되어 훈련이 모두 끝나면 장수 목장에서 바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인을 만나고 나면 경주마로서의 일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It's my dream to see the world and fly like a bird on the wind, to be free from the cares of the world and never go on again. Settle the wind. 밖은 온통 눈밭인데 하우스 안은 싱싱한 푸른잎으로 가득합니다. 장수의 이름난 특산물 중 하나 토마토입니다. 이레일을 타고 다니며 수확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1년 내내 수시로 수확하기 때문에 생겨난 장치입니다. 토마토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심는데요. 9개월 반에서 10개월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만. 노지 토마토와 달리 키가 부쩍 큰 장수 토마토는 한 줄기에 30개의 꽃이 필 정도로 수확량이 좋은데요. 벌을 이용해 수정하는데 수정된 자리는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 한 것은 꽃 화방이 그냥 노랗게 있고 수정이 된 곳은 끝자락이 까맣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모내기철엔 아궁이와 부지깽이도 뛴다고 아무리 일손바쁜 수확철이라지만 토마토를 다루는 손길이 꽤 거칩니다. 장수 토마토가 아니 토마토를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던지시는데 그렇게 해도 토마토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이것이 장수 토마토는 저기 단단해 갖고 육질이 저기에서 안 깨집니다. 덜 익은 것을 따서 후숙시키는 다른 토마토와 달리 장수 토마토는 빨갛게 완숙된 것을 땁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좋아서 당도가 높은 것은 물론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용물이 이렇게 해도 전혀 안 얼어잖아요. 흔들러도 안 얼어잖아요. 내용물이 꽉 차 있어요. 전혀 한 군데도
빈대가 없고요. 장수의 토마토 농가는 370여 호. 연간 5,500톤의 토마토가 장수 지역에서 생산되는데요. 이렇게 토마토가 잘 되는 이유 역시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지리적 장점 덕분이라고 합니다. 장수군의 특혜죠. 장수군의 공기 좋고 안개가 없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햇빛 일조가 좋아하고 잘 익고 있습니다. 수확한 토마토는 그날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 작업을 거친 후 포장해서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이건 몇 킬로예요? 지난 여름 토마토가 귀할 땐 5kg 한 상자에 6만 원이 넘었다고 하니 장수 토마토의 비싼 몸값을 짐작할 만합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9개월 내내 계속되는 고된 농사일. 하지만 정직한 땀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장수 토마토 이해는 알아주질 않아요. 장수 가락시장은 물건 치고 좋은 것만 상대를 해요. 근데 우리 가면은 딱 그 자리가 있어요. 다른 토마토는 안 받아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장수에서도 산서면은 유림들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아담한 기아 집안 아이들의 한문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 옛날 서당 풍경이 이랬을까요? 앳된 목소리로 글을 읽는 아이들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이곳에선 충효 교실이란 이름으로 매년 방학마다 한문과 예절 수업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이들 수준이 상당합니다. 요것이 내내 요것이 비우. 알았지? 술은 따뜻할수록 독이 없고 차는 찰수록 향기가 없습니다. 따뜻할수록 독이 없게 되고 그렇게 그래야 글씨도 잘 쓰죠. 그 어린이들이 배우는 한문이 그 시 내용이 너무 깊어요. 예? 그래서 그냥 잘 몰라도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4번씩 4주간 열리는 수업. 벌써 23년째 계속되고 있는 마을 전통으로 지역 유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제 선배님께서 13년을 하시고 제가 퇴직한 이후에 지금 10년을 했습니다. 이게 방학 동안만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 상당히 깊지요, 여기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도시 아이들과 달리 어른들 밑에서 한문과 예절을 익히는 모습이 신선하고 예뻐 보입니다. 340m밖에 못 가. 그러니까 아니 한문 왜 배워? 한문요? 한문 배우면은 여기에서 더 쉽다고 했어요. 어쨌든 뭐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어요. 한문을 알고 나면 다른 거는 다른 일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셨어? 네. 그건 맞는 말씀하셨네. 박물관에 박제된 전통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아이들의 미래에 살아있는 전통을 느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산이 있으니
좋은 물이 있고 좋은 나무들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군요. 그래서 좋은 산이 있는 곳에는 좋은 사람들이 태어난다죠. 장수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행이란 어쩌면 바닥난 마음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지나온 삶이 보이고 할머니의 웃음에서 순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 장수에서 가득 채운 온기를 안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